결론은 뭐냐면은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누군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이 이사를 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코스피에서 다시 붙는데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붙어갖고 총액으로 얼마나 붙을 수 있을지를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얘네들이 뚝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럼 남아있는 애들의 패시브 자금의 규모를 한번 보자. 지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ODM 회사인데 여기 굉장히 큰 회사죠. 시총이 1조 원은 조금 안 되는데 이 회사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도전하는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게 이제 코스닥의 코스피 이전 상장인데 올해 이제 최초로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요. 6월 30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대요. 지난해 이미 8월 말에 조건부 상장 폐지나 이런 이사회 결의를 했고 10개월 만에 이걸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절차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떤 신호탄?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전 상장 추진을 계기로 지금 하려고 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에코프로비엠 하려다가 취소를 한번 했지만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언제 얘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흑자 전환이 완벽해져 갖고 주주 가치를 환원해 줄 수 있을 때 옮기겠다라고 했으니까 흑자가 한번 났고 요번에 흑자가 한번 더 나면 두 개 분기 연속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됐다 하면은 이제 이전이 투자자들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옮긴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패시브 자금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이제 2대 주주가 옮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었고 HLB도 언제나 이제 후보군입니다. 이런 대형 종목들의 이전 움직임도 다시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2대 주주 그리고 한 차례 상장 연기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으면 에코프로비엠은 이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전하면 뭐가 좋냐면 이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기업 이미지 신뢰도가 올라가죠. 프리미엄 시장으로 올라간다. 우리 코스피 기업이야, 코스닥 기업이야. 어떤 게 듣기 좋으세요? 어떤 게 괜찮으세요? 코스피 기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제약사, 배터리 고객사 혹은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이랑 이제 고객사를 얻어낼 때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협상력 향상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MSCI, FTSE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200부터 해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가 좋고요. 주가 안정성이나 거래 유동성이 개선되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많이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투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M&A 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 할 때도 좋고 임직원이나 주주 대상으로 인센티브 효과도 좋고 ESG 정책 우선수혜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150을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수급적 이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 수요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 유동성 기준 상위 15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150위가 아니더라도 넣고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때그때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시가총액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변동에 따라서 또 인위적인 이유를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뭐냐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합병에 따른 상장 폐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에 따른 상장 폐지돼갖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이 정도로 큰 기업들이 사고 쳐갖고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장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코스피에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위적인 이유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1위고 에코프로비엠이 2위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중대형주 한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중대형주입니다. 얘네들이 이전 상장되면 자동 제외되는 구조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알테오젠 빠지면 그 에코프로비엠이 1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펩트론이 2위 되는 거고 에코프로가 3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이 쭉쭉쭉쭉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세 종목이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에 변화가 생기겠지. 코스닥 150에 147개가 남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갖고 3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니까 들어오는 종목들은 걔네들이 패시브 자금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고 이득을 보는 거고요. 기존 종목들도 이 있던 금액들을 나눠 갖게 되는데 나보다 큰 종목이 나가면 나한테 이득이 돼요. 콩고물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큰 애들이 한 번씩 빠져주면은 코스닥의 전체에
그 활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 패시브 자금들이 다시 리밸런싱이 되면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1, 2위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은. 그래서 신규 편입 종목 3개가 생기게 되고 기존 구성 종목에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좀 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외로 얘네들이 코스피로 이동하며 이탈하는 코스닥 150 패시브 자금과 코스피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 이동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변화인데 2025년 현재 코스닥 150에 추정되는 패시브 자금 전체 규모 다 합쳐갖고 한 8, 9조 원이라고 예측이 된대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ETF 6조, 인덱스가 한 2, 3조 그래갖고 8조 원 정도의 자금 이동 규모가 다시 리밸런싱이 되는 규모인 건데 그러면은 보니까 얘네 세 개가 17%나 된대요. 그 중에서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패시브 자금의 이탈 규모를 쭉 보니까 1조 3,600억 원 규모의 매도 규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신규 종목으로도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으로도 쭉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비중보다 예상 비중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두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거는 기준이 3개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예요. 그럼 3개가 빠져나갔을 때 이게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총으로는 이거 그냥 추산입니다. 추정치예요. 추정치. 예상 유입액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유입액이 큰 종목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머지도 좀 세게 받아요. 그리고 신규 편입 예상 종목과 자금 유입을 보면은 얘네들이 빠지면은 세 종목이 들어올 텐데 ST팜, 대주전자재료, 위메이드 혹은 네페스아크, 첨보 이런 애들이 지금 예상이 된대요. 신규 편입 자금 예상을 해보자면 신규 3개 종목이 각각 코스닥 150 내에서 0.6에서 0.8 그럼 약 560억 원씩 유입돼 갖고 얘네 종목이 한 1,700억 원 정도의 신규 패시브 매수가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신규로 들어온 애들이 누군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걔네들로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는 게 하나가 나오면은 빡빡빡빡 들어오는데 이거는 세 종목 기준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고 요 종목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는데 총 금액을 러프하게 봤을 때는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뭡니까?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엔, 코스메카 코리아 패시브 자금 한 1조 3,6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럼 기존 상위 종목들의 비중 확대가 예상이 돼요. 그래갖고 한 640억 원 내외로 하나씩 좀 나오지 않을까.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씩 3개가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HLB, 펩트론 이런 애들은 추가 수급의 탄력성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정의한 게 뭐예요? 가정한 게 세개 종목이 한 번에 빠져나갔을 때 이런 가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리는 없어요. 한 종목씩 빠지겠죠. 그죠?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 들어오고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 들어오고 근데 좀 이게 시간이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한 종목씩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번 기준으로 따지면 얘가 시청이 한 7천억 전후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비중이 한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소폭 확대돼 갖고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요 종목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한 68억 원, 에코프로비엠이 55억 원, 펩트론이 38억 원, HLB가 33억 원 요 정도가 들어온다. 요렇게 그냥 러프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알테오젠만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는 얘가 시가총액이 꽤 커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에서 알테오젠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부터 해가지고 추가로 자금 유입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으로 좀 많이 들어오죠. 얘가 남아 있을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은 얘도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상장에 따른 탑5 예상 자금 유입 규모를 확인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지금 한 500억 원, 펩트론이 270억 원, 245, 210, 152. 그래갖고 에코프로비엠이 비중이 빠질 때 가장 큰 수혜는 시가총액이 큰 알테오젠, 펩트론, HLB
에코프로 역시 200억 원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전 상장이 됐을 때 남아있는 애들한테도 이게 지금 분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상장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기업의 단독 이슈일 수가 있는데 대형주의 움직임은 그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자금의 움직임이 추가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빠질 때는 이 동네는 빠진 자금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저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 패시브 자금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 또 액티브 자금이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종목들에 대한 분배되는 자금 수요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전 상장이 이 기업들의 상승을 무조건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급인 거잖아요. 수급이 붙어도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덜 오르고 많이 오르고 이거는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급 이슈와 가치 이슈는 또 다른 거니까요. 다만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도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이게 방어 기제가 되는 건지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 상장에도 주가 못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즉시에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 상장 이슈는 잠시 수급적 이벤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에 대신 이거를 오늘 짚어드린 이유는 당시의 수급적인 이벤트가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이런 주변 기업들한테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적 개선 이슈가 좀 이제 뚜렷한 시점, 확실한 호재가 있는 시점 이런 경우에 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 이벤트만을 바라보는 시기에 이전할 경우에는 반짝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전을 했어.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금의 수요가 더 커지니까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반짝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이건 못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주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하나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